두 번째 영상입니다. 소방심리학이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그리고 유명했던 학자들의 이론을 너무나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제 지금 이 이론을 소개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학자의 이 개인의 삶을 알아야 이론을 좀 아는 데 도움이 된다고 좀 강력하게 제가 믿는 사람인데요. 이런 지금부터 얘기할 뭐 학자들이 나름대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청년의 삶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훌륭한 우리 뭐 전 세계 이런 이름을 모르면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이런 학자가 된다는 건데, 이 개인의 삶들이 의외로 이렇게 사람의 심리를 연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겪기도 하고 사건을 겪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역경이라고 하죠.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여기 나오는 이런 아주 엄청난 학자들의 이 개인의 그 공통점을 보면은 좀 어떤 것을 굉장히 호기심 있게 관찰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런 이제 의문을 스스로 머릿속에 떠올린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른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자문자답의 그런 과정을 좀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늦어도 청소년 때부터 그런 걸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호기심이나 사람의 어떤 그 모습, 행동, 태도 이런 거에 흥미를 느끼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이제 하셨던 분들인데, 이제 이 이론에 대한 얘기는 솔직히 네이버 사전에 보면은 제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른 수업에서 한 번쯤 들으셨을 거고, 만약에 제 강의에서 처음 듣는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학자의 똑같은 이론을 들을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오늘 이제 이 강의는 조금 제 나름대로의 고민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틀린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일단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인데, 생리적 욕구, 나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이런 생리적 욕구요.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자, 안전의 욕구는 가족으로부터의 안전도 있고, 조직으로부터의 안전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 학교로부터의 안전, 그 다음에 이런 나의 어떤 신체적, 정신적 안전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저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욕구에 관심이 많아요. 이 단계, 사회적 욕구 단계에 관심이 많은데, 왜 사람은 어울리려고 할까? 저 굉장히 궁금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 사람들은 모이려고 할까?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사람은 모이려고 할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솔직히 학교에 친구도 없고 혼자 다니고 아웃사이더 저쪽 하는,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는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오프라인, 온라인, 이게 지금 쌍방향 체제잖아요. 내가 오프라인에서는 좀 고립된 사람일지라도 온라인에서는 또 활발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반대인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모이는 것도 모이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모이는 것도 모이는 거고, 나는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가 10명밖에 안 된다, 5명밖에 안 된다, 굉장히 혼자 있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누군가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 욕구에 어느 정도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분들이라고 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진짜 어디 가서 잘 어울리고 사람 정말 많이 알고 누가 참 친절해 보이고 항상 밝은 모습, 그 사회적 욕구를 누가 봐도 충족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에게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죠. 너무 안타깝지만 자살이라든가 급격하게 사람이 바뀌어서 이렇게 완전히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사회적 욕구에 대해서는 왜 사람은 모이려고 할까? 전 여기에 관심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존경의 욕구,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누구나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누구나 있고, 그 인정받고 싶다는 게 무슨 대중연설 아이돌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할 때 그 엄청난 인원에 대한 인정 욕구도 있는데, 그냥 한 사람에 대한 인정 욕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인정받는 것, 엄마한테 인정받는 것,
이건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건데 뭐 이게 다 존경의 욕구 개념입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사회적인 어떤 그러니까 내가 속하고 있는 집단에서 벗어난 전반적인 곳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된다고 하면은 존경의 욕구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자아실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아실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메슬로우는 생리적 욕구부터 단계를 제시를 하는데, 자, 위의 단계로 가면 갈수록 아래 단계의 욕구는 이게 이제 불필요해진다라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과연 단계를 모두 밟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에 좀 의문을 좀 가지는 사람인데, 나는 못 먹어도 되고 못 자도 되고 생리적 욕구 없어도 돼요. 나는 굉장히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안전하지 않아요. 뭐 못 어울리게 사회적 욕구 못하게 혼자 가두어놔요. 예를 들어서 뭐 교도소에 독방 가둬놔요. 그다음 존경, 나는 날 인정 안 해줘도 돼. 나 존경 안 받아도 돼. 그런데 나는 이것을 다 포기하고 나는 나의 자아 실현을 하겠어. 있어요. 근데 극히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저는 이 자아 실현이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나는 뭐 대한민국의 독립, 광복을 위해서 나는 죽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위 욕구 4가지를 다 포기하고 자아 실현, 내가 죽어도 되니까 나는 광복, 뭐 대한민국의 광복이라든가 독립을 나는 꼭 달성하겠다라는 엄청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은 안 맞아요.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고귀한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지, 아니면은 이 단계를 적당히 이 단계를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그거는 어느 쪽에 더 비율이 많은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일반화에 관련된 그 기준으로 보면 메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은 상당히 좋은 이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엘더퍼요. 자, 엘더퍼 이론도 마찬가지 5단계를 3개로 좀 줄여서 얘기를 하죠. 자, 존재의 욕구, 뭐 생리와 안전에 관련된 얘기고요. 관계의 욕구, 자, 사회 존경에 관련된 얘기고요. 성장의 욕구, 자아 실현에 관련된 욕구입니다. 다만 엘더퍼라는 이런 학자는, 자, 욕구 단계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만족스럽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좌절되면은 퇴행, 뒤로 물러선다. 퇴행이요. 이게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 자아 실현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뭐 관계에 뭐 어떤 문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사회적인 어떤 뭐 인정이나 존경에 좀 멀어지게 된다, 그럼 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엘더퍼의 이론도 사실 맞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제가 이제 메슬로우 이론에서는 좀 극단적인 예를 드렸는데, 뭐 엘더퍼의 이론도 마찬가지죠.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욕구 단계가요. 두 개가 어떤 게 더 맞는지 뭐 틀린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솔직히 전부 일반화가 되는 얘기거든요. 일반화가 되는 얘기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메슬로우에서는 사회적 욕구, 엘더퍼에서는 관계의 욕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은 만나려고 할까? 모이려고 할까? 집단을 형성하려고 할까? 그리고 왜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싶어 하고, 왜 인정받고 싶어 할까? 저는 이제 다양한 사회 활동, 사회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존경의 욕구를 굉장히 막 이렇게 그 사막의 오아시스에 물 찾는 것처럼 갈구하시는 분들을 가끔 봐요, 저는요. 왜 저분은 이 모임에, 이 큰 모임에 저렇게 많은 에너지와 저렇게 많은 노력과 저렇게 많은 돈, 다른 사람 같으면 다른 사람 뭐 한 3, 4년치의 어떤 생활비 정도 되는 돈을 저 사람은 왜 하루에 다 이 많은 사람들한테까지 쓰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그 이른바 이제 소개, 오늘은 여기는 뭐 김영재 뭐 누구님께서 뭐 여기 있는 밥값을 다 내주셨습니다. 물론 먹는 사람은 좋아요. 저 같은 사람 참 좋아요. 좋은데 제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 이거 밥값 과연, 그러니까 굉장히 또 다 당연히 답례를 하는 건데, 왜 저렇게 이 불특정 다수의 오늘 보고 솔직히 안 볼 수도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왜 저렇게 모든 거를 다 해주려고 열정적으로 할까? 그 생각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리고 왜 오늘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마치 가족보다도 더 친한 것처럼, 더 가까운 것처럼 모여가지고 어떤 곳에서는 열띤 정치적인 이야기, 어떤 곳에는 열띤 주식, 부동산, 자동차, 야구, 축구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머슬로우와 이 엘더퍼의 이론 같은 경우는 이 단계를 이렇게 단계에 관련된 얘기도가 이제 교과서에 주로 나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하나하나씩 뜯어서 봐요. 단계를요. 그 중에 저는 사회적, 관계적인 단계, 그 욕구에 관심을 좀 많이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이 두 개의 이론을 가지고도 많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하나의 관점인 거예요. 또 다른 관점이, 무수한 관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벤 다이어그램에 약간씩 겹치듯이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계속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